트러블메이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께서 서열사 팩포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팩폭으로 말하시는 겁니까? 코카콜라. 네, 아무튼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개인 스트리머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보고 1인 미디어가 얼마나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MCN의 등장, 그리고 문제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접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 6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김성애 개발자가 예. 1인 미디어의 스트리머들에게 뭐 수위가 높냐느니 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다느니 라고 할 솔직히 자격이 좀 있을까요? 제가요. 제일 자극적인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토크의 수위는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사, 정치, 경제, 종교 뭐 이런 것까지 다 다뤘으니까요. 네. 근데 물리적인 쪽으로는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아니지. 간장을 마시거나 눈썹을 밀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솔직히 똥 묻은 개가 설사 묻은 개 나무라는 거지. 뭐 어떤 종류의 똥이 묻었냐가 다른 거지. 같은 똥이지. 저는 황금색 변이 묻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근데 어쨌든 사실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딸을 낳았어요. 지금 네. 15개월 됐는데 네. 뭐 딸 이름이 설입니다. 김설. 근데 제발 그 얘기 좀 해. 이설 씨하고 있을 때요. 저 진짜 이 얘기를 너무 정말 많이 거짓말하고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10번씩은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그 전까지는 수긍을 못했어요. 김성애 너 네가 자격 있어? 네가 더 자극적인데 내가 뭐 눈썹 민 적도 없는데 그랬는데 딸이 나오고 나서 요즘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네.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을 하니까 그럼요. 그 부모님의 기록을 조회해갖고 부모님의 어. 흑역사가 아이들한테 드러나는 거. 어허. 맞아, 그게 맞아. 상당히 창피하고 좀 이제 나쁜 경우일 경우에는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잊혀질 권리 그런 거 서비스 해주는 데 있거든요. 어. 몇백만 원 내면 기록 다 지워주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일일이 찾아서 지워. 예, 일일이 찾아서 수작업으로 다 안 지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스트리머 분들은 많이 하겠네. 그거.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딸이 딱 태어났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한 대여섯 살 되면 이제 유튜브 하기 시작할 텐데 김성애 아빠 이름 검색해도 난 또 닉네임도 안 썼잖아. 그러니까 아빠 이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도 그렇지. 어우 맙소사 끔찍. 맙소사 내가 이런 발언 어우 그래서 저도 지금 지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우고 있어요. 그 과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들이 잘못 이 개인 방송 시절에 예. 조금 사람들에게 왜 난 떳떳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좀 부끄럽고 남들한테 예. 피해를 줬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네. 아까 그랬잖아요. 네네. MC님이 그러실 때 자극적이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능할진 몰라도 절대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 제 실사례. 저도 너무 방송이 안 풀리니까 누굴 까서 나도 떠봐야겠다. 남들 깔 때 제일 빛나는 김성애 이런 타이틀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타깃으로 삼은 게 죄송합니다만 이설 씨 같은 여캠들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PPT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해갖고 10시간 준비해서 30분짜리 방송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캠들은 하는 게 뭐냐? 하는 컨텐츠라고는 존재 컨텐츠, 호흡 컨텐츠 두 개밖에 없지 않느냐? 2개면 충분하지. 두 개인데 나보다 버는 돈은 1200배를 벌어! 막 이러면서 그들을 욕했어. 아니지, 그건 그들을 욕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 역행분들한테도 근데 공개 방송 같은 데 나가면 난 처음 뵙는 역행분인데 막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입니다 그럼 뭐예요 됐어요. 날 왜 싫어하지? 본 적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든 거야. 그때 제가 상처 드렸던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그래, 공개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야. 예. 왜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우성 씨처럼 생기고 이병헌 씨처럼 생기면 본인도 숨 쉬고 존재만으로도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것만 찍었는데 막 뭐 지상파에 맞아. 초대받고 뭐 유튜브 몇만 명이 구독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생기지 않았나. 더 억울한 거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가 정우성처럼 잘생겼으면 몰라. 그게 안 되면 아예 못생겼으면 그걸로 컨텐츠가 되잖아요. 근데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고 애매하게 못생겨갖고 마치 그 게임 용어로 치면 불쾌한 골짜기 같은 얼굴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 부모님 원망스러워. 못생기게 놔두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인형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다가설수록 점점 사람이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전에 제일 불쾌해지는 사람을 거의 흡사하게 닮았을 때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 그게 불쾌한 골책인데. 사람이랑 딱 똑같아지면 호감이 되고. 못생기다가 아예 못생기면 차라리 옛날에 뭐 예를 들면 그냥 비유를 하자면 뭐 옥동자라든가 뭐 갈갈이 박준영 형님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아예 못생긴 거를 컨셉으로 잡는 분들은 사람들이 보고 웃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못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방송이. 차라리 못생기기라도 하지.
네. 그런 게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김성애님하고 비슷하게 멘탈이 많이 털린 스타일이긴 해요. 아, 그래? 멘탈 그래서 되게 강하실 것 플랫폼을 많이 같은데. 그러니까 옮겼어요. 원래는 저도 아프니카에서 시작했는데 옮겼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2002년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 순수했던. 그때는 저작권 개념이라는 맞아, 것도 맞아. 몰랐어요. 2002년에는 그쵸. 저작권 개념 잘 몰랐어요. 노래 그래서 막 틀고 그랬죠. 그냥 노래 틀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진짜로 시 읽어주고 막 그랬어요. 진짜 청정 방송이네. 시 읽어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때도 약간 터는 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해봐요. 많은 방송에서 지금 MC를 하고 있는 형님이 굉장히 욕설이나 네. 많은 얘기를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지금은 공중파에서 잘 활동하고 계시는 네네. 그 형님. 김거짓 그분. 그때 그 형님이 방송하실 때예요. 네. 그때 그 형님 진짜 옛날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송을 했냐면 예를 들면 뭐 메이데이에 대해서 메이데이, 그러니까 메이데이. 노동절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거 월화수 뭐 금요일이지 진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이게 월요일수 뭐 금이지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있는데 이날 쉬어서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맞아요 막 얘기하고 서로 막 다 조업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이 그래도 난 이 분위기에 올라가야지 이랬었어요. 되게 서로 좋은 너무 너무 화목했어요.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방송을 딱 켰어.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준입니다. 너희 어머니. 처음 올라오는 얘기가 돈 떨어졌냐? 너도 별풍 받고 싶냐? 와, 진짜 상처되겠다. 그거. 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뭐, 별풍 한 개 쏘면서 됐냐? 뭐 이런 거. 와. 근데 진짜 그런 멘탈 나가죠. 그래서 와.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가 멘탈이 나가서 결국 옮겼는데 지금은 저도 1인 미디어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멘탈이라면 아프니카에 가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프니카를 사실 몇 개월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시청자가 이렇게 막 쌓여가기 시작했는데 못 견디고 이제 나온 건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조금 됐는데 한 두세 달 전에 그 경포대 네. 거기에서 바닷가요. 막 그 분수 쇼 같은 거 하고 막 거기서 막 공연하고 막 이런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틀어가지고 아프니카로 이렇게 중계를 했어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명이 봤어요.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나도 어떡해. 경험해서 알아 그거.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게 내 데이터 4명 보려고 내 데이터를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데이터를. 네. 트래픽 낭비.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 이설 씨께 토스하기 네. 전에 그 4명 얘기 듣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인방하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거 첫 번째는 제가 인방 켜고 테스트 말고 실제로 처음 들은 채팅이 그거였어요. 니은 지읒 노잼. 그때 이제 때려치고 싶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시청자 0명인 상태에서 내가 인방을 너무 쉽게 봤구나. 자괴감 같은 거 들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4명이 보고 있었어요. 오늘 시청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열심히 방송해봐야지 하고 하는데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4명이. 알고 보니까 그 중에 2명은 와이프가 보다 못해갖고 2개로 접속한 아이디 거야? 2개 파갖고 2개 접속하고 하나는 사촌 동생이랑 하나는 친구인데 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진 않고 켜놓고서 그냥 딴 거 하고 다른 있었던 거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서 방송을 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하면 이설 씨가 하실 말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여성 BJ. 여성분들이 네. 특히나 네. 앉아서 토크하는 방. 네. 근데 이거를 역캠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 비하 언어도 썼었어요. 맞아, 앉은 땡땡 맞아요. 네. 방송 뭐 이런 식으로 비하 단어 굉장히 많이 이런 썼고. 뭐 심지어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쪽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합쳐서 부르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100%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있고 저도 예전에는 인기를 끌기 위해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시청자를 모을까 그래서 일부러 노출하는 의상들도 일부러 더 많이 챙겨 입고 했었는데 이게 한 방송을 지금 제가 한 5년 반, 6년 정도가 오래 돼가는데 하셨네요. 한 3년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시청자를 모으면 뭐하지? 이게 과연 내 팬인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좀 섹시한 걸 보고 싶어서 오는 그냥 그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좀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랑 이제 오래 가신 팬분들은 좀 더 이 사람의 깊은 곳을 봐주시고 내면적인 네, 부분. 진짜 그런 걸 봐주시고 그러면서 제 이제 방송 그런 패턴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댄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시청자 맞아. 야시시한 옷을 맞아. 입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정말 내 모습을 봐달라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봐주셔서 대기업 광고들도 많이 찍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김거짓 그분도 사실 광고는 인기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쪽 전략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여성 스트리머분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시청자가 없어. 막 김성애처럼 막 4명이야. 4명 다 친구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상태에서 빨리 시청자를 확보하고 싶어서 그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고 댄스를 한다 그러면 말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통과 의뢰니까 빨리 열심히 해서 그 과정을 벗어나라. 이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물어보는 여자 그쵸, BJ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어. 저한테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되는 거는 꼭 좋은 예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나한테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고 본인한테 맞는 성향에 따라서 가라고 성향. 항상 얘기를 해줘요. 아. 왜냐면 섹시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안 좋아해서 아 그래요? 제가 입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 그런데 좋아하면 왜 여자의 몸은 아름답잖아요. 보여줄 그렇죠. 수 있는 거면 뭐 내가 아름다우면 보여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하진 말아라. 아, 저도 여기서 편견에 사로잡힌 김성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데 이게 여자 BJ들, 여자 스트리머분들은 분명히 평소에도 야한 옷 입는 걸 즐겨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한 옷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내가 편견에 사로잡혔구나라는 거 반성하게 되네요. 솔직히 하면서 네. 뭐 이제는 그런 단어들, 욕설, 뭐 비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많이 이제 내성이 생겼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만큼은 내가 정말로 좀 참기 힘들더라. 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었나요? 진짜 이제는 웬만한 욕설들은 별 타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싫은 거는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있잖아요. 얘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지겹다. 뭐 안 이런 보고 거. 싶다. 상처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일 힘든 건 재미없다. 이런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노잼이란 말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노잼 진짜 힘들죠. 스트리머한테 가성비 제일 좋은 공격 방법은 딱 2글자예요. 자음 2개. 니은 지읒. 그걸로 뭐 너희 어머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맞아, 니은 맞아. 지읒으로 다 대부분 붕괴가 돼버리죠. 그런 게 진짜 힘들죠. 그 얘기 듣고 있는데도 짜증나. 니은 지읒. 예. 물음표? 나날이 상승하는 1인 미디어 어느 정도나 상승을 했느냐라고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내 방송에 구독자가 많이 안 느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3살에서 24살까지가 너튜브 시청 비율이 85%랍니다. 맞아요. 대단하네요. 나는 15% 갖고 방송하려니까 잘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틈새 시장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세에서 24세 이쪽 감성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어요. 안 돼. 난 절대 안 돼. 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들 좋아하는 게임을 검색해서 해보려고 해도 잘 하지도 감성이 또 못하고 안 맞잖아요. 예, 재미도 없고 재밌는 척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지난해 다이아 TV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맞아. 여기에 저 아시는 친구들도 좀 갔는데 이틀을 했는데 방문객이 4만 명. 엄청나네요. 방탄소년단 콘서트 관객과 유사한 수치래요. 우와.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들의 이 미래 장래 희망 1위는 크리에이터.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이었었는데 아이돌. 맞아. 아이돌. 프로게이머였던 시절이 한 10년 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스트리머들 근데 쪽으로, 약간 이런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지금 장래희망 1순위인 것도 아직 그 어린 친구들이 이게 그냥 좀 쉽게 번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긴 아직까지도 해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저렇게 편하게 하면서 수입은 웬만한 대기업 막 뭐 부장들, 과장들 이상 버네? 이렇게 생각해서 도전하려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베스트 리플에 쉽게 돈 버는 애들 이꼬르 BJ 스트리머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는 얘기인 게 그분 그렇게 쉽게 돈 버니까 나도 스트리머 할 거야. 대부분 철땡이나 도땡이나 양땡이나 이런 초특급 BJ들인 스트리머들을 보니까 되게 쉽게 버는 것 같죠. 호응도 사람들이 잘해주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게 그분들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들을 몰라요. 어린 친구들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도티는 15억 9천만 원, 힙합은 12억 3천만 원, 대도서관은 9억 3천만 원.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냥 클릭해서 이 너튜브의 영상을 보면 광고 수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돈만. 이 돈만 거기다가 다른 CF라든가 뭐 숙제 방송 이런 거 합치면 엄청난 와. 돈을 벌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도 정말 몇 천에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예. 네, 만에 넘기는 거 되게 어려워요. 맞아. 뷰, 굉장히 어려워요. 뷰수요. 뷰수.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하려면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와 노력과 생각과 기획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대도서관님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 기획이 제일 중요하다. 기획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화나는 것은 그렇게 MC님도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5천 보고 6천 보고 끝나. 근데 이런 친구들 있죠. 뭐 아무개 TV 띠용띠용띠용띠용. 자 오늘은 이설님의 비밀을 분석해 볼까요? 딱 썸네일 달아놓으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용 보면은 이설 사진 이 구글링에서 나온 거 몇 장 이렇게 띄워놓고서 이설은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띠용띠용띠용 이상 아무개 TV였습니까? 띠용띠용띠용 이런 거서 보면은 뷰수가 막 15만 뭐 38만 이런 거 정말 화나거든요. 띵띵띵. 그 음악 꼭 들어가잖아. 그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도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 시켜도 모르는데? 무슨 오늘 정확하게 내가 뉴스로 읽었어. 한땡땡 신문에서 이미 읽었어 내가. 거기에 나온 사진과 거기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자막과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느리게 편집해놨어. 근데 그게 60만이야. 와. 아이고. 아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휴대폰을 보는 세대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거기 맞춘 거기도 하죠. 신문을 안 보니까. 맞아요. 그게 참 요즘 세대 차이를 느끼는 나도 노땅이 됐구나. 흔히 어린 분들 말씀대로 틀딱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별것 아닌 정보를 왜 유튜브로 봐? 더 불편하게 찾기도 힘들고. 근데 아, 진짜요? 다 요즘에는 네이땡이나 구땡 대신 유튜땡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영상으로 보는 게 편한데요. 이미 넘어섰어요. 이미 포털 사이트의 이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는 숫자보다 너튜브에서 검색해서 찾는 숫자의 맞아. 숫자가 훨씬 많이. 아무리 봐도 불편할 것 같은데 이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찾는 게 더 편하대요. 아 정말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나중엔 AI가 찾아주겠지 뭐. 맞아, 대신 찾아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돈이 있는 곳엔 물고기가 꼬입니다. 예, 냄새를 맡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MCN이. 아, 맞아요. MCN. 진짜?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 지금 우리 지금 모 기업에서도 네. 다이아 TV 운영하고 계시고 이 모 기업에서 나가서 차린 분이 있죠. 트레저 헌터. 네, 맞아요. 그다음에 본인도 돈을 엄청 버는데 본인이 회사까지 차린 도티 샌드박스. 근데 그거는 기업명 말해도 돼요? 네? 샌드박땡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이거는 광고에 보도. 네, 이런 MCN들이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비디오 빌리지라는 것도 있고 뭐 맞아요. 많이 생겼죠. 비디오 빌리지. 네. 지금 소속된 MCN이 있으세요? 저는 아프리카. 아프니까. 거기도 이제 아프니까. MCN 같은 MCN 네. 개념이죠.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퍼센테이지를 높여주시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니까. 파트너 BJ라고 해서 저는 이제 방송할 때 베스트 BJ까지 네네네. 가서 그 별풍선 수수료 30% 뗐는데 네. 파트너 BJ는 더 적나요? 네, 20%. 대신에 어떤 거를 해줘야 돼요? 대신에 뭐 이제 탑 조건이 있을 거죠. 플랫폼에서 라이브가. 죄송한데 저 개인 방송에 대한 궁금증 앞으로 이제 부업을 위한 노력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어쨌든, 네, 조금 이 얘기는 이제 어차피 MCN이라는 게 결국은 네네. 이제 연예 기획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그건 이제 좀 건너뛰어서 이제 조금 어두운 면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곳은 죄다 신작 똑같은 게임 나온 거 인기 게임을 하고 있고 이곳은 죄다 뭉쳐서 방송하고 있고 이곳은 죄다 실험하고 몰카를 하고 있고 젤리 괴물. 그게 결국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 그게 인기가 좋으니까 쏠림 현상. 맞아요. 대한민국은 게임 선택에서도 이 편중이 심하죠. 편중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세감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게임을 선택하는 게 있다라고 김성현 개발자님이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청자들도 그렇습니다. 대세 방송을 그냥 봐요. 위에 있는 방송을 보고 많이 그러면 보니까. 그 대세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스트리머들도 그거를 따라해서 간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뭐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이 플랫폼 아프니까가 플랫폼 이미지가 안 좋아진 대표적인 예들이 뭐 매스컴을 몇 번 또 탔었죠. 많이 잘, 탔죠, 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어떤 게 뭐 변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미디어에 나오는 기사들 막 자극적인 기사들 저만 해도 기사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저를 만나서 인터뷰에서 쓰는 좋은 기사들도 많은데 그냥 제 이제 너튜브에 있는 영상을 썸네일에 갖다 붙여서 그냥 내는 기사들.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제 지금 뭐 인별 계정에 있는 비키니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퍼가서 기사로 내요. 그러면은 마치 저는 지금
비키니를 입고 방송한 것 같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그 네. 기사만 보고 그렇게 그렇죠. 오해하시겠죠. 이런 매스컴에서도 사실 이거 좀 문제여서 내려달라고 항상 이제 건의할 때도 되게 많고 변호사분이 직접 얘기할 때도 있었고 변호사. 되게 심한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도 일단은 이미지가 바뀌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1등에 있는 방송들이 자극적. 보통은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서 여기는 애들 다 이렇네 그냥 이러고 꺼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그것을 자극적이고 나쁜 방송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대중한테 네. 퍼지는데 저는 거기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그때 말씀드린 게임 산업에 대한 핍박하고 되게 비슷한 과정을 지금 1인 미디어 방송들도 겪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그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신생 놀이 문화에 대한 어떤 호된 신고식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10년 정도만 지나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는 물론 기자분들은 진짜 정말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맞아요. 지금은 건강.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낚시를 해야 되니까라고 뭐 하지만 낚시기사. 철저히 자성을 해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저는 1인 미디어에 아는 동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그것이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뭡니까? 1인 미디어.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거. 잘못된 행동이 왜 나쁘냐요? 아니 나쁘지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안 보면 되지. 그냥 무책임한 발언. 그리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국회의원들이 서로 뭐라는데 뭘 이게 어때? 아니지. 어딘가에서 나쁜 살인마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리는 거는 죄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거지. 근데 거기에서 그럼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흥미를 일으키고 자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써야 된다면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사람들을 시청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맞아. 라고 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조심해야지. 이제 분명히 보면 아프니까도 그렇고 뭐 트윗땡도 그렇고 너튜브도 그렇고 상위에 있는 그 스트리머 분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했다 하면 뉴스 기사 그렇죠. 빵빵 터지니까 빵빵 터지죠. 예. 안티가 수십만씩 움직여요. 예. 영정 때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장난 그러면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 별로 관심을 받지 않는 사람, 좀 행동을 막 해도 기사 한 번도 안 난 사람은 막 치고 올라가는 맞아요. 거예요. 이 순환이 언젠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돌아서 올라오는 순간 그냥 이 순환을 끊어놔야지 이 앞으로의 1인 미디어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적으로 나쁜 방송, 악영향을 끼치는 방송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보면은 항상 베스트 리플 말씀드리는데 베스트 리플이야말로 이제 바깥 대중들의 가장 보편적인 시각일 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나쁜 방송국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돼. 나라에서 법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나쁜 방송하는 BJ 스트리머들 싹 다 구속시켜야 돼.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최악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플랫폼에서 자성의지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자성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런 성공지향, 금전 만능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건 사실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규정으로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스트리머 분이 방송 중에 이제 말실수를 했는데 어떤 단체에 그래서 불려가게 됐죠. 이제 불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해주신 말씀이 엄청 혼나겠다. 나는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 그 단체 대표분이 누구누구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죠. 인플루언서라고 네. 부르죠, 그래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까지 모신 거고 무조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방송을 하시면 조금 이런 말실수에 대해서 조심하시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고 와닿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대요. 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만 가지고 방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오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하던 뭐 어때?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가 모으겠다는데 내가 잘못하겠다는데 라는 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저는 아는 후배가 있으면 그건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는 하지 마라. 그거는 너에게 언젠가 악영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사상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아, 정치라든가 종교 이런 거요? 왜냐면 방송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 정보를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고 네. 예, 재미를 전달하는 역할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상을 주입해서 전달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얘를 더더욱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게임에 사상을 넣어서 전달하는 거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고 사고가 돼서 터져버렸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 사상을 전달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자기는 그런 사상이 아니래. 그런 사상이 아니래. 그럼 뭐랍니까? 근데 그 단어를 그냥 그런 단어가 아닌 줄 알고 사용했대. 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실수라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사과를 한 이후에 그런 쪽의 단어들은 안 쓰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노력을 보이면 나중에 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아, 이 단어도 그런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조심해요. 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별로 죄책감이 없어. 거리낌이 누가 없죠. 봐도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모르고 사용했대. 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 중에 100%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상당 부분, 대다수는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예상을 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예상을 할 수 없고 받아들이는 어린 친구들. 그대로 물들게 되죠. 그 친구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입이 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어린 친구들. 예를 들어 제 아들이 7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게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쓰는 단어를 썼어봐. 놀라죠. 야, 이 정신 나간 너 그 단어 어디서 배웠어? 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스트리머야. 이설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 당장 전화하지. 너 그따위 단어를 쓰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당연히 당장 전화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저 스트리머는 쓰레기야. 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루언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 실제로 근데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앞으로 10년 내에 터져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저희 이제 처도 와이프도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진짜 교사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이 친구가 행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친구도 아니고 되게 좋은 착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뭐 말씀드릴게요. 좀 심한 말이지만 너희 어머니 세 글자로 줄인 거 있잖아요. 이거라든가 아까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사이트에서 특정 지방을 비하하는 이런 단어들 이거를 막 친구들하고 부르고 논대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어? BJ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은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쓰는데 나라고 쓰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 착한 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요즘 반에 급훈처럼 붙어있는 게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절대 교실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들.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말들이 대부분 BJ, 스트리머들이 쓰는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순수한 도화지 같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 스트리머들은 더더욱 그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싶은 거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공허한 이제 공연불에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바닥이 방송계랑 비슷하게 압정 구조예요. 그러니까 99.9%는 다 100만 원도 못 벌고 살고 0.01%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갖게 되는 압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 내 영향력을 생각하고서 좋은 방송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착한 스트리머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내가 한 걸음만 더 자극적인 쪽으로 발걸음만 내디디면 내 벌어들이는 수입이 100배가 맞아요. 되는데 그 유혹을 참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맡기기는 힘들고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플랫폼에서 더 강하게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와 사람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지나오느냐가 굉장히 이번에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한번 이거 겪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게? 어떤 저랑 같이 많이 방송을 했던 친구고 네. 개인적으로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립 현장을 심하죠. 직접적으로 예. 하는 요즘에 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6글자. 너무 그 친구가 걱정되는 거야. 네, 걱정 그죠. 많이 돼요. 그 정도로 많은 시청자가 보는 친구가 저렇게 되나. 근데 이게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파급력이라는 거야.
파급력이 엄청나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던 그냥 1인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진보 언론이라고 해서 그게 언론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본인이 언론이 돼버려서 보수 언론이거나 진보 언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나쁜 건가 하는 거야. 사상적 방향을 갖는 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나쁘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혼돈이 왔어. 혼돈. 카오스야 머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카오스. 이설님은 네. 개인 방송에서 이것만큼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분야가 있어요. 일단 저는 어떤 뭐 특정 단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성소수자 분들이나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 조심히 아끼려고 하는 편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편 갈라서 이제 이렇게 된 이런 것들도 진짜 방송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너 말 실수 하나만 해봐. 그렇지. 꼬투리 하나 잡으면. 심지어 제 방송에 얼마 전에는 어떤 악마의 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나이와 이름이 들어간 그 근데 책이죠. 저는 잘 몰라서. 몇 년생 누구 예. 봐. 그래서 그 책 안 읽으세요? 되게 무식하시네요. 라고 하시는 거여서 저는 책을 원래 추리소설이나 이런 건 좋아해서 제가 그 책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책인가 봐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디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요. 내가 우리 말한 편 책을 아니구나. 너는 보지 않았다. 우리 편이 아니구나. 미치겠어.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네. 거 보면 되는데. 방송에서 늘 이런 얘기가 이제 화두를 오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서로 사는 거 힘들지 않냐. 왜 굳이 싸워야 되냐. 서로 힘든 부분을 위로하고 안아가면서 살면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에도 항상 반대의 여론은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분들 이런 그러니까 거 말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죠.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이게 내가 그래서 혼돈이 온 거라니까. 예전에는 윗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권력이 있으신 분들이 밑을 보고 편을 이렇게 갈라서 여기랑 여기랑 갈라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썼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혹시 지역 갈등에 대한 네네네. 말씀 맞죠? 영원함 갈등 같은 거.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장된 부분이 있죠. 그렇게만 해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위를 흔들면 이것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더 강해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혐오의 시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편을 가르기 시작해요. 맞아요. 스스로. 그리고 넌 누구 편이야라고 스스로들 검문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예. 중립도 없고 우리 편 아니면 적이죠. 중립은 나쁜 놈이야. 그렇죠. 중립은 나쁜 편이야. 아군이 내 편 아니야. 아니니까. 너무 무서운 게 어떤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게 그닥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런 영상에도 댓글창만 누르면 웬만한 모든 커뮤니티, 모든 유머 게시물들 있잖아요. 다 싸우고 있어요, 댓글에서. 남녀를 갈라서 네, 보통 도대체 싸우죠. 왜 이런 유머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싸우는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대혐오 시대라고 봅니다. 뭐 대혐오 시대. 예,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류는 그 선사 시대부터 인류 역사는 항상 그 우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혐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SNS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전파가 쉽고 아군이 결집하기 쉬운 시대라서 더 그게 도드라지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참 뭐 어떻게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지금 뭐 혼돈이라 예, 저도.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1인 미디어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 예,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이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1인 미디어 플랫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자기를 브랜드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1인 좋겠어요. 기업. 네. 내가 그냥 돈만 벌려고 단순히 시청자를 많이 찍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방송이 아니라 내 자신이 브랜드가 돼서 좀 가치를 올려서 나를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브랜드의 가치니까 가격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좀 비싼 가치의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올바르신 말씀입니다만 네. 바른 길은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스트리머 지망하시는 분들 항상 자극적 콘텐츠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실 텐데 저도 그래왔고요. 그 유혹을 조금만 참아보시면 좀 더 바른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못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 예. 1인 스트리머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게임 얘기 좀 해야 될 근데 것 요즘에 같은데. 요 화두가 이제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게임을 발매를 했어. 네. 유명 스트리머들이 음. 수십 명이 나온 날 싹 그 게임을 해. 근데 그 게임을 음. 싹 보면서 뭐는 어떻고 주인공이 이래 왔고 뭘 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네. 여기를 열었더니 뭐가 나오네. 싹 해. 그러면 그걸 다 본 사람은 그 게임을 다 했네. 안 사잖아. 스토리 있는 게임이 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게임사에서 이걸 막기도 애매하고 안 막자니 이건 박살나고 모든 게 다 스포되는 거고. 그 부분에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1차 저작권자인 게임사 그 사람이 평양 감사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요즘엔 많이 저작권 인식 때문에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어땠냐면 인기 스트리머들도 아니 우리가 이 방송 해주면 니네 게임사 게임 홍보 대신 해주는 건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바보 녀석들아 하고 원색적인 욕설하고 그러셨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양감사 저작권자가 싫다면 싫은 거예요. 아니 무슨 헛소리야 그렇죠. 그건. 그게 뭐하고 똑같은 논리냐면 주인이 하지 말라는데.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논리냐면 그 빌보드 차트 말고 길보드 차트라는 거 있죠. 있었죠. 그러니까 인력 거에 놓고서 막 테이프 팔고 이런 20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길보드 그런 분들 공무원이 나가서 이제 단속하려 그러면 혹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왜 우리를 욕하냐. 우리가 파는 테이프들 중에서 무명 가수의 테이프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맨날 틀어주면서 이것 때문에 홍보되는 것도 무시 못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노래가 퍼지는지 아느냐.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저작권자가 싫다면 싫은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히 일본계 게임사 중에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거를 맞아요. 좀 보수적으로 막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되는 건 뭐 사실이건 아니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렇죠. 예. 내가 이 집에 살면 집값이 오른다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 이런 사람이. 했다고. 물론 뭐 요즘엔 젠트리피케이션이 뭔가 집주인의 횡포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요거는 그렇게 양면적으로 볼 건 아니고. 아니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오해하실까 봐. 그쪽하고는 네. 전혀 다른 그래서 얘기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네.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소유권자가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뭐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해도 그렇죠. 주인이 자기가 싫다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충분히 그 제작사에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해주세요라고 말 안 하면은 사실상 요즘 정서상으로 그냥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럼 예. 게임사가 이렇게 욕해도 되나? 어떻게? 김성애, 어. 우리 게임 새로 나왔는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럼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홍보가 될 거라고. 매니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스케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도 이런 BJ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반대 전화는 받아봤어요. 간접적으로. 이거 하지 마요. 우리 얘기하지 게임 마라. 얘기하지 게임 마요. 하지 마요. 예, 그 냉철한 시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리 필요 없어요. 이런 전화 받아봤어요. 재밌던 것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가 제가 광고까지 찍은 게 닌텐땡이었죠. 닌텐땡. 제가 닌텐땡 광고 찍었잖아요. 그분과 그분? 원래는 동방신기였다가 나오셔가지고 이방신기. 하늘이 있는 분 있잖아요. 하늘? 있다 하늘. 근데 그분하고 같이 방송을 이제 미국 디즈니의 마우스하고도 연관된 그분. 네. 예. 근데 이제 있다 하늘. 그 CF를 찍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형님의 왕까지 해서 그놈의 마리오. 하도 마리오를 갖다 주니까 이거 이런 쓰레기 게임 안 한다고 막 진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식 항의가 OGN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선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일본계에서 네. 역시. 근데 결국은 제가 광고까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연이 인연이 되어서 돼가지고. 미운정이 들어서 미운정이 들어서 닌텐땡에서. 네. 좋다. 나도 닌텐땡 광고 찍어. 우와. 그러니까 한우물을 꼭 꾸준히 파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오빠여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허준이니까 네. 가능한 거라고 봐야죠.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 네. 콜라 회사에서 연락 오면 웃기겠다. 코카콜라. 예. 그러니까 한 6 이 음료수 예. 이거 오전에 많이 이제 한 협찬을 6,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음료 회사들도 있으니까 네. 콜라를 하나 새로 런칭을 하셔서 야 니들 코카 맛이냐? 니들 펜 맛이냐? 코카콜라 마셔. 야 이제 또 메이저로 나아가는 말씀만 나가는. 코카콜라.
아, 네. 뭐 오늘 1인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1인민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게임 얘기를 조금 못한 게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죄송스럽네요. 근데 오늘 김성애 개발자님이 예, 죄송합니다.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죠 게임 얘기를 많이 못해서 좀 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제가 노잼이었던 니은 지읒이었던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저 이게 식은땀 땀난 거 보세요. 어머. 저 스스로 재미없다고 생각될 줄 때 땀이 나거든요. 다음 주에는 예, 좀 죄송합니다. 준비해 갖고 오겠죠. 근데 오늘 또 주제가 1인 네, 미디어이니까 주제에 맞게 뭐 하신 거 아닐까요? 예,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막 이제 넘기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할 걸 다 했어. 근데 없어. 할 걸 다 없어. 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설님께요. 네, 제가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했었고 야생의 그게 저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이런 스타일의 게임은 정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제가 이설 씨한테 얼마 전에 퍼즐 게임이란 말이다 네. 알려줬잖아요. 나는 조물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퍼즐 게임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뭐 젤다의 전설도 뭐 무슨 류의 게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퍼즐을 풀어 나가잖아요. 퍼즐이라는 게 배워가는 게 조물주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오. 그래서 여기에 덮개가 있네. 이게 왜 있을까? 모니터를 가리기 위해서 상표를 가리고 우리의 상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있구나. 퍼즐 게임이란 이런 거야.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깨달아가는구나. 세상에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다는 깨달음인가요? 그걸 못 깨달았을 때 5시간인가 6시간을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 화병이 나서 위경련이 왔던 데빌 메이크라이의 거울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데메크. 전 정말로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 너무 미웠어 제작진이. 너무 분노가 너무 가득 차서 정말로 병이라는 게 올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화병이. 거울로 사람이 왜 들어가요? 상상도 못한 거지 거기로 들어갈 거는. 거울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 와중에 거기를 5시간을 돌았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던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 그 제작진이 네. 사기를 쳤지. 내가 잠깐 라디오 스케줄을 갔다 오는 동안 난이도를 바꿔놨었지. 베리아드로? 이지에서 노말로. 근데 다 괜찮다 이거야. 너무 사람이 화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이 심장 폐 사이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가 뭐를 이렇게 움켜잡은 것처럼 횡격막. 헉헉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데 헉헉거리는 느낌? 얼마나 화나면 게임하다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 근데 제작진들이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원래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제작진도 이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파하고 한 6시간 정도를 자고 그 다음에 맞아. 아침에 다른 멤버들이 올 테니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허준 씨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니들은 웃고 떠드느라고 괜찮겠지만 난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스릴이 그러면 없죠.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이 족발 시켜온 거 먹고 쉽시다라고 이제 제작진이 건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방송 어차피 카메라 끌 거죠. 그리고 6시간을 주무실 거죠. 제가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소주 한 컵만 먹겠습니다. 음주 방송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주 한 컵 먹고 6시간을 자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 카메라 끄고. 울어도 괜찮겠네.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속이 이게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어 잠을 못 자겠다. 진짜. 그랬더니 뭐 하여튼 뭐 이 없은 분을 뭐 욕할 이유는 없으니까 하여튼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안 먹고 결국은 안 자고 다시 게임을 시작했어요. 너무 열받아서. 오기 발동. 결국은 한 3시간을 더 했는데 거울을 그래도 찾았습니까? 담당 PD가 와서 거울은 결국 못 찾았어요. 거기서 계속. 똑같은 자리를 8시간을 돌았다고 생각해봐요. 8시간 하여튼 뭐 버그인가? 이런 생각. 결국은 담당 PD가 와서 한 번만 좀 우리를 용서해달라. 화를 풀어라. 이렇게 해서 잠을 잤죠. 그 와중에 못 찾음.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진짜 여러분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방송국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미를 위해서라면 악랄하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요? 방송국 놈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방송국 그렇지. 놈들. 요즘에 예능 같은 데서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악랄하죠. 예, 가끔 보면은
저도 이제 녹화 방송을 찍은 다음에 PD님을 막 원망하고 PD님 이름을 종이에 써놓고 칼로 막 찌르고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편집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 부분 때문에 이 장면이 살았어. 물론 시청자들은 웃지만 10명의 웃음 그리고 2명의 안티가 생기는 그런 장면들. 참 자기 방송 때문에 출연자를 희생시키는 PD들은 각 써라.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뭐잖아. 난 진짜 나 너무 착한 사람이다. 진짜로. 그렇게 했잖아요. 정말로 막 사람이 악에 바쳤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제 데빌 메이크라이를 다 깨고 집에 갔어요. 갔어요. 다음 주에 이제 경기의 왕까지 데빌 메이크라이 편이 나오잖아요. 네. 내 방송을 보면서 내가 깔깔대고 웃고 있어. 그러면 다행이네. 재밌는 거지 방송으로 재밌지, 보니까. 재밌지. 웃긴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화가 나는데 그 보시는 순간 분들은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웃겠지? 나도 이렇게 즐거운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웃겠지? 그럼 용서가 되는 거야. 맞아요. 제 사실 스트리머나 방송인으로서 제일 행복할 때는 채팅창에 크크크 올라갈 많을 때죠. 때. 딴 거 다 맞아, 필요 없고 맞아. 어떤 응원의 말보다 크크크 그 한 글자가 제일. 그래도 그때 당시에 속에 막 아리를 했던 막 그 답답했던 숨을 못 쉬었던 그래도 그 한이 있으니까 화평. 그러면 복수는 하나는 하고 갑시다. 이설 황새 섭외 들어왔대요. 황혼사 새벽까지 축하드립니다. 오성균과 함께 하시겠군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몰라 난. 어머 이번엔 근데 어떤 게임일까요? 나는 그런 게 있다? 어머 이런 게 오히려 홍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는데. 길보드 차트인데. 피디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죄가 있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경기의 왕까지 제작진도 뭐 어차피 근데 이설 씨가 또 공포 게임 못하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캐스팅 아주 잘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왕 겁쟁이가 필요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제가 제작진하고 앉아서 이설 씨도 들은 적 있을 것 같은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왜 게임을 숨기는 거야? 맞아.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게임을 숨기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 이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뭐 좀 핫하고 이러면 이 게임을 드디어 합니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홍보해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근데 뭐랍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저는 반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해왔어요. 한 번도 게임은 전 공개 안 했는데 향수 섭외 같은 거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나한테 안 했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거야. 난 제작진 말 잘 들으니까. 그게 저도 황새 항상 네. 하시는 오성균 씨랑 친분이 있어서 좀 아는데 파주 출판단지 뭐 이런데 빈 창고. 이상한 데 산다고 600평짜리 그러더라고요. 빈 창고에서 한 명만 가둬놓고 했는데 그래도 둘이 하시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특히 공포 게임 하다가 이제 횡격막을 자주 다쳐요. 으악 하고 놀라다가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복대 같은 거 차고 하시면 좀 나아요. 청심환 너무 하나 싫다, 드시고. 진짜. 맛있는 쪽이 좀 효율이 재밌겠다. 좋습니다. 그래요? 나는 진짜로 내가 놀라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남이 놀라는 건 거 좋아. 보는 거 너무 너무 행복해. 재밌죠.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진짜 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선포를 했거든요. 난 절대로 황혼의 수세법까지 안 찍는다. 난 죽었다 깨나도 황혼의 수세법까지 안 할 거니까 섭외할 생각도 하지 마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성균하고 예전에 인앤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 특집편으로 공포? 저기 그 노원구 쪽에 문 닫은 놀이공원 있어요. 드림 놀이공원. 랜땡. 맞아. 문 닫은 네. 놀이공원 있어요. 거기서 약간 공포처럼 뭘 찍은 거예요. 무섭겠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너무 무서운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한 10분, 15분쯤 지나서 오성균이 놀라는 걸 보는 게 재밌기 시작한 거야. 내가 무서운 거보다 그래요? 제가 괴로운 걸 보는 게 더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지나면서는 내가 얘를 놀래키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그걸 잡고 가야겠다. 그래. 저도 그걸로 야, 갈게요. 오성균 놀라는 거 보면요. 세상에 100일짜리 애도 웃어요. 이렇게 놀라셨다면서 이렇게. 그냥 두들겨 항상. 두들겨. 연기가 아닌 게 그 친구는 실제로 근육 같은 것들 움직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근육 움직임이 막 생겨요. 팔 근육 같은 게 막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짜 무섭긴 그래. 무섭구나. 근데 맞아. 2초 정도는 진짜야. 리얼이야. 그 뒤로는 나머지 3초 마우스 두들기고 있는 건 사실은 이거는 미원이야. 약간 MSG. 이거는 진짜 소스 친 거야. MSG. 그 친구 안 되겠네. 솔직하지 못한 방송이네. 절대 아니라고 우기는데 뭘 아니야. 내가 다 봐서 아는데. 사실 뭐 오성균 얘기 나온 김에 좀 시간을 더 끌어야 되죠. 오디오가 비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그 오성균 씨. 마무리해도 된다는데요. 다행이군요. 진짜 웃기는 얘기만 해도 돼요.
웃기지 않고 슬픈 얘기. 오성균이한테 양주 사줬습니다. 왜냐면 2주 전에 MC님께서 오성균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셨고 제가 방송인으로서 그걸 받는답시고 웃기게 받는답시고 그 메이드 카페에서 옷을 갈아입은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냐면 진짜로 막 얘가 분노를 해갖고 제가 양주 먹여서 달랬어요. 양주를 먹었더니 풀리던가요? 예, 먹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사람 연기였던 들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 들 됐어. 예, 손을 떨면서 화를 내더라고. 마우스를 막 탁탁탁 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메이드 카페 얘기를 하냐고! 오늘 또 연락 오겠네요. 아니 근데 오성균은 진짜로 저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어떤 게임을 깨는데 네. 허준이 형은 저거 절대 무시를 엄청 하는 거야. 허준이 형이 저거 못 깬다에 제 해설 인생 걸겠습니다. 방송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그 트에 깨버렸어. 은퇴 안 하잖아요. 이게 왜 안 하지? 내가 용서해줬어. 아, 용서를 왜 내가 해요? 용서를 그런 했어. 자식이. 네, 아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이 있는데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머리 밀기 내기를 한 거야. 근데 끝까지 모른 척한다니까. 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채팅창에 계속 나왔었어요. 머리 왜 안 비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준이 형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떡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결을 받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자 해지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싫은 얘기하면 그렇게 전화해서 양주 얻어먹고. 완전 정색하고 얘기해요. 지는 후배 사줄 때 백순대 사주면서 얻어먹을 때는 사실은. 지네도 이제 신림동사이거든요. 백순대 사주면서 지는 양주 아 얻어먹고. 디테일해. 예,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만 조금 예. 오늘은 오진 스페셜이 아니라 무슨 오진 뒷담화. 오성균 뒷담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인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1인 미디어에 대해서 밝은 면을 많이 얘기를 좀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1인 미디어를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게임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1인 미디어 오늘 방송 내용 쭉 해봤는데 한 단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 1인 네. 미디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 단어 한 단어요. 그리고 그 단어인 이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부터인가요? 이거 되게 부담되네요. 성혜님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거를 빨리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턴을 넘긴 겁니다. 20초만 끌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모두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을의 모두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아, 그거 생각하고 오셨군요. 우와 그런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셨네. 그러니까 내가 우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염된 물을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고 많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날 원론적인 얘기는 하는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희 예, 이서울님께서 좀 해요. 오늘 방송 더럽게 준비하는데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대본을 늦게 받았어요. 예, 아 나도 이런 거 있는 줄 알고 좀 준비할 걸 예, 그랬어요. 예. 1인 미디어는 신세대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인 미디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는 좀 반대로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네, 뭐 스트리머 분들의 입장으로 하면 지식이라고 하고 싶어요. 지식. 모르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네. 잘못된 나무 위키가 되지 말기를 좀 기원합니다. 저희 방송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